드디어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됐어요. 금요일날 이 카메라를 켰었는데 아쉽게도 영상이 날아갔고, 금요일날 영상을 켰는데 그때는 녹화가 되지 않았어요. 그때는 녹화가 되지 않았고, 오늘도 아침에 잠깐 찍었는데 저장이 되지 않았어요. 어쨌든 제가 총 10개의 컨텐츠를 올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컨텐츠를 올리는 날이에요. 이번 주에 바쁘기도 했고 이번 주는 그냥 건너뛸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10개의 컨텐츠를 꼭 한 주에 하나씩 올리기로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,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기로 했던 거는 감정 코칭을 배운 계기랑 그거를 배우면서 제가 달라진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었어요. 감정 코칭을 배우기로 했던 첫 번째 아주 표면적인 이유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상담이 필요했고 제가 그거를 추천해주는 과정에서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 그거 그러면 감정 코칭 배워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감정 코칭이 뭔데? 라고 이제 하다가 검색을 했는데 마침 감정 코칭을 배우는 학기가 이제 곧 개강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후기를 보니까 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 한번 들어보자. 친구도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, 그래서 그 강의를 결제를 하고 이제 여름 내내 그 강의를 듣게 돼요. 근데 이 친구의 추천에 되게 큰 반전이 있었는데 이걸 영상 끝에서 얘기를 할게요. 이 감정 코칭을 배우게 됐던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였고, 배우다 보니까 나한테 감정 코칭이 필요했던 이유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배우다 보니 깨닫네 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, 그거를 이제 오늘 얘기를 하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. 제가 걱정이 많은 거, 그리고 감정 기복이 큰 거, 그리고 뭐든지 내 맘대로 해야 풀리는 거였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좀 성격이 그냥 종합적으로 예민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로부터 예민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,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같이 사는 언니도 앞에서 엄청 웃는데 어쨌든 공감의 웃음인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불편함은 이 네 가지인데, 이 네 가지가 이제 각각 감정 코칭을 제가 2달 동안 배우면서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많은 거는 제 일생에 걸쳐서 불편한 거리이기도 했어요. 왜냐하면 늘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저 스스로한테 어떤 걱정을, A라는 걱정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그걸 걱정하는 나를 보는 나의 눈이 이제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. 왜 저런 것까지 걱정하지? 나는 걱정이 왜 이렇게 많을까? 뭐가 문제가 있나? 이런 생각들이 더 스트레스를 줬던 것 같아요. 사람들도 그것까지 걱정을 해? 그런 게 걱정이 들어? 야, 너도 팔자 좋다 그런 걱정을 하고?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걱정하는 나에 대한 스트레스가 약간 있었던 거죠. 근데 감정 코칭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타고나는 어떤, 제가 이렇게 생긴 대로 태어난 것처럼 그냥 내가 태어날 때 가진 기질의 한 부분이었더라고요. 그리고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나처럼 걱정 많은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야. 꽤가 아니라 그냥 많은 거예요. 내 주변에만 없었을 뿐이지. 감정 코칭을 배우면서 이 걱정거리가 줄어들었다, 없어졌다라기보다는 이 걱정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짐으로써 내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? 왜냐하면 이 걱정거리가 있고 그 걱정을 하는 나를 걱정하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는데, 이게 빠지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한 반으로 줄고 실제 걱정만 남은 거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빠지면서 요 사이에 아주 작은 여유가 생겼어요. 그래서 이 걱정을 보면서 이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걱정인가?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쓸데없이 사서 하는, 내가 어쩔 수 없는 정말 영역인데 하는 걱정인 건가? 거기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걱정이 아니다 라는 경우에는 그냥 뚝 띄어서 잊어버리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식적으로도 걱정을 조금 더는 연습이 됐던 것 같고, 만약에 내가 걱정을 해서 이게 어떤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게 있다 라는 부분이라면 그때는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거고, 그러니까 이 걱정에 대한 결론이 좀 빨리 나게 됐다고 할까요? 걱정을 이제 분리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, 할 수 없는 거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마는 거고 잊어버리는 거고, 약간 그렇게 좀 단순화된 게 똑같이 걱정을 하지만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정 기복이 큰 편이라는 게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특히 감정이 높아질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감정이 이렇게 훅 다운될 때, 그럴 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.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불편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감정 기복이 이렇게 훅 떨어질 때는
일단은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왠지를 몰라요. 그냥 뭔지 모르겠고 알 것도 같은데 아리송한데 또 말하기는 싫고 굳이 그 실체를 이렇게 확 뜯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감정 코칭을 배우면서 2달 내내 배웠던 이제 들었던 말이 우울함도 짜증남도 화남도 이게 나쁜 감정이 아니다. 감정이라는 게 좋은 감정, 나쁜 감정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현상인 거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다. 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다. 라는 얘기를 해요. 2달 가까이 내내 듣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 기복이 훅 떨어져서 우울할 때도 아, 이게 내가 지금 나쁜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감정의 종류 중에 하나를 느끼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. 그냥 그럴 때도 있지라고 이제 인정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생각을 해볼 때 좋았던 방법이 저는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. 저는 블로그를 하는데 물론 비공개로 일기를 올리기는 해요. 근데 아주 그 일기를 쓸 때 구구절절하겠어요. 오늘 있었던 일부터 누가 등장인물, 뭐 구체적인 상황, 했던 말, 뭐 멘트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써요. 그러면은 그 일기를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뭐 나중도 아니야. 그냥 그 일기를 쓰고 30분 후 바로 한번 읽어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상황, 인물, 그 사람이 했던 말, 거기에서 내가 들었던 감정 이런 것들을 내가 되게 객관적으로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서 아 내가 맞아 지금 엄청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이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야. 이것 때문이었어 라고 이제 알게 되고 이제 다시는 이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지 하면서 약간 이제 그 상황들을 유형화시켜서 좀 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크고 이렇게 훅 떨어졌을 때 느껴지는 그런 막연하니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감정이 좀 우울하면 우울한가 보다. 이유가 뭐지? 아 그게 이유였구나. 그 이유를 다시 만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겠다. 어떻게 행동해야겠다.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고 나니까 그 이 훅 다운됐던 것도 이제 금방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금방 올라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성격적인 것 같기도 해요. 저는 뭔가를 결론 내고 이게 어떤 제 스스로 납득이 간다, 이해가 된다, 논리적으로 아 이게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좀 빨리 벗어나는 편이에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감정이 크게 느껴져서 이게 뇌가 흥분해 있고 하면은 이 이성적인 사고가 좀 어렵대요. 그래서 이 감정의 홍수에서 조금 내려와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심호흡을 한다던가 저처럼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써서 그걸 나중에 한번 편집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유를 살짝 가져야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3번째가 뭐든지 내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요. 이게 회사나 다른데 어디 뭐 별로 안 친한 사람들 만났을 때는 별로 이런 게 안 보이는데 가족이라든지 제 인생에 좀 큰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,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뭐든지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좀 불안해 보인다. 아, 저게 좀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저 사람이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대로 따라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몰랐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. 나중에 알게 됐는데.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감정 코칭 수업을 하면서 요즘 이런 게 고민이다. 뭐 동생한테 이런 조언을 하는데 잘 안 먹히는 것 같다. 뭐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진짜 입을 모아서 본인이 걱정해서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?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대단한 착각이었던 게 나는 애정을 가지고 조언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통제고 간섭이고 참견이고 엄청 불편한 그런 것들이었더라고요. 뭔가 걱정이 되고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일단 그 사람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우리가 같이 하는 거에 대한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내가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할 때 조언을 해주는 거지 자꾸 내 방향대로 가라고 참견하고 이 통제하는 거는 올바른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기에서 배운 것들을 여러 인간관계에 대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런 것들이 나아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조언을 하고 설사 그 사람이 내 조언을 들어서 무언가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대로 잘 될 확률보다 그 과정에서 이 둘의 사이가 나빠질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감정적으로 제가 좀 예민하다는 거였어요. 어렸을 때부터 너는 예민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
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친구들한테도 선생님한테도 많이 들었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은 궁금해요. 제가 진짜 예민하게 태어났을까?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더 예민한 사람이 되었을까? 이게 궁금하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예민한 편인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. 누가 한숨을 쉰다, 약간 미간을 찌푸린다, 일할 때 특히나 그런 것 같아요. 보인다기보단 낌새인 것 같아요. 누군가의 낌새가 그렇게 나를 자극하면 나도 같이 불편해지고 그런 거를 또 잘 알아채는 편인 것 같아요. 살면서 그거를 모른 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느껴지는 게 좀 남들보단 예민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이제 약간 저한테 예민함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 예민함에 대한 주제가 한번 나오고 두 번인가 세 번 더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배우다 보니까 이게 예민함이 아니라 민감함으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. 여러분은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민감한 사람인 거다. 그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이 예민함과 민감함 덕분에 얻었던 좋은 기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. 아마 생각해보면은 이득 본 경우도 많을걸요?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. 좀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눈치를 보는 거지만 상사의 눈치, 동료의 눈치 이런 것들을 특히 한 3년 차까지만 해도 엄청 예민하게 관찰까지는 아니지만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응대를 해주고 반응을 해주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저 말을 하는데 속뜻은 저게 아닐 것 같아.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걸 알아채는 거는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있지 않았나. 그래서 그런 좋은 기억들을 예민함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다 보니까 그래 이런 예민한 성격도 내가 나쁘지 않지. 내 인생에 도움을 많이 줬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사실이었어요. 내가 정신승리하자고 이거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더라고요. 종합해 보면은 이 불편함을 느꼈던 네 개의 현상들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. 사라진 것도 아니고 많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이 그 시간들이 조금 많이 짧아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팁들이 생겼다는 거 그게 제일 좋았던 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뭐 그거 배우기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거 없던데? 또 똑같은 덕들이던데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많이 달라졌어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겉으로 좋은 사람이 됐으니까 너도 한번 배워봐 라고 남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내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너도 한번 배워봐. 이렇게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. 이게 남한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내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들을 많이 고치려고 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딱 그 초점을 나한테 맞추고 모든 거를 생각하게 되니까 문제들이 오히려 불편한 것들이 오히려 더 쉽게 풀리는 더 납득이 잘 가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 느꼈던 것보다 불편함이 훨씬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람을 대하는 데 대해서도 좀 더 편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감정 코칭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내가 내 감정을 알아보고 정돈해야 되는 타이밍을 알아챌 수 있게 된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확 감정이 치닫는 데까지 안 올라가고 적정선에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팁이 생겼다고 할까요? 이거를 배우고 난 후에야 그런 것들을 제가 할 수 있었지 그 전에는 정말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통틀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요거 외에도 배우면서 되게 좋았던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컨텐츠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감정 코칭을 친구가 추천을 해서 듣게 됐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그 추천에 어떤 반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. 앞에서. 근데 그 반전이 그 친구가 저에게 추천을 했던 거는 강점 코칭이었어요. 근데 그거를 제가 잘못 알아듣고 감정 코칭을 배우게 됐던 건데 비록 강점 코칭을 제가 잘못 알아듣고 수업을 들었던 거지만 저는 그 배운 시간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다음 컨텐츠가 내 인생에 이제 도움이 됐던 어떤 지인들의 말들이었는데 이 컨텐츠는 제가 이미 주제를 정해놔가지고 그거를 지금 빨리 얘기를 하고 싶고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이거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서 어서 그 영상을 찍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난주에 한 명 구독자가 늘어서 28명의 구독자에서 29명의 구독자분들이 됐어요. 그래서
29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